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개장 전에 두 분이 제시하는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국 노선 재개 증편 계획 철회, 12월 CPI, 2월 FOMC 금리 인상 가늠자 될 것, 인쇄 회로 기판, PCB 시장 2분기 반등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 항공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노선을 증편하려다가 철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길이 열렸다고 해도 국내 항공업계가 웃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수들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번 달에 인천하고 선전, 또 인천 샤먼 이런 노선들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를 다 추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다 없던 일로 일단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주항공도 인천하고 엔지 노선을 다시 띄우고 주 1회인데 지금 2회로 늘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또 없애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중국 쪽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근데 단지 지금 중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면은 지금 진단키트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단키트 공장에서 임시고용직을 고용을 했다가 그랬다가 진단키트가 갑자기 잘 안 팔리니까 지금 해고를 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진단키트가 그렇게 많이 팔리다가 갑자기 왜 또 안 팔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확진자 수의 피크가 어느 정도 가까워 왔든지 아니면은 너무 빨리 생산을 해서 재고가 갑자기 많이 쌓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가지 다 작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지금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의 확진자로 인한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입국 제한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 구간 이내에서는 다시 또 풀릴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 노선도 다시 또 얘기가 될 걸로 봅니다. 저는 중국 관련주들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아직도 탄탄합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늘려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늘릴지 안 늘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 따라잡기는 일단 좀 보류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조정이 들어오기를 좀 기다려서 그럼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항공을 중심으로 한 여행 쪽, 이런 쪽의 조정이 이러한 이슈로 나오게 된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LCC 쪽에 대해서 대형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자는 의견이시죠? 아무래도 그쪽에 탄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은 대한항공이나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잘 안 움직였죠. 보면 티웨이라든가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LCC 수요 차원에서는 눈에 띄는 포인트는 어떤 점이실까요? LCC 쪽은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일본 쪽에는 지금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국내 항공 쪽에도 분명히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괜찮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항공이 지금 셧다운됐기 때문에 그 항공이 처리되기 때문에 계획이 꼭 항공주만 보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국 소비주 저는 항공 쪽보다는 오히려 좀 화장품이라든가 카지노, 여행 이런 쪽들이 잡기에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CC 쪽은 지난 3분기에 티웨이 항공이 흑자였고요. 제주항공이 4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움직임이 좋을 만한 종목을 선별할 만한 시기, 조정이 좀 더 들어온다면 선별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국 관련주 저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아직 꺾이지는 않았고, 대신 등락을 좀 거듭할 것인데, 추격 매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익이 없다.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거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저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분기에 LCC, 카지노 모두 일본 쪽의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가세하는 이 거대한 흐름, 일단 뭐 잡음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들이 과연 우리 장의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모멘텀 살아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인쇄 회로 기판 PCB 시장입니다. 2분기 반등 전망인데요. 예, 업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반등을 주가에 지금 반영하게 될까요? 지금 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연초서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 조사 업체인 프리스마크라는 곳에서 지금 일단은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 PCB 시장을 반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CB 시장은 작년 3분기서부터 지금 계속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소폭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PCB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그쪽은 이제 부진하고 TV 등 이제 가전제품 시장도 부진하지만은 지금 전기차의 시장의 성장으로 견조한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전기차 수요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소비에 지금 영향을 줘서 PCB 시장이 예상보다 지금 부진을 좀 더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 중에서는 내년에 반도체 기판 쪽이 그래도 좀 괜찮고, 스마트폰은 여전히 조금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쪽은 일단은 전망은 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 2분기 때는 조금 회복을 하지 않겠나?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전망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착륙보다는 또 연착륙 쪽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관련주로는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 이수페타시스까지 좀 봐야 되는데, 심텍부터 뭐 차트 거의 비슷해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1월 3일서부터, 그러니까 1월 2일 날 첫 거래일에는 부진했지만은 1월 3일서부터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거의 이제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1일선과 5일선에 지금 골든 크로스 지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보면은 역시 일봉 차트에 보면은 양봉의 길이는 조금씩 틀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반등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금요일장에도 약세로 출발했지만은 결국에는 강세 흐름을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네 종목 중에서 뭐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네 종목 다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든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PCB 관련주들 2분기 업황의 반등을 대비해서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IT의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들도 테마에서 이제는 실적주로, 턴어라운드주로 변모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그러하고요. MLCC 역시도 1분기의 업황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삼성전기도 MLCC 쪽의 업황이 반등하게 되면서 특히 12월 국내 MLCC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부분들, 또 가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재료로 또 반영이 되고 있죠.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PCB 쪽 좋게 보고 있고, 금요일 날 뭐 추천주 PCB 쪽에 TLB였죠. PCB 쪽은 일단 그 DDR5 쪽도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또 시장이 또 형성이 될 거고요. 2분기부터 PCB 쪽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뭔가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일단 메모리 쪽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 전체적, 또 이제 IT 세트 수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조금 더 가까워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전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B
MLCC 그리고 등등등의 여타 IT 제품들의 업황 바닥 가능성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또 수면 위로 올라올지 상반기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알아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12월 CPI인데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지표입니다. 2월 FOMC 금리 인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해 주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2월 달에 0.5냐, 0.25냐, 뭐 이제 이게 제일 관심거리일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뭔가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은 조금 꺾였는데, 근데 이제 실업률은 또 낮아졌죠. 3.7에 3.5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살짝 좀 둔화된 거를 호재로 지금 이제 보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의 상승에 대해 가지고 추가 상승이 계속 가능할까, 여기서 바닥이고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주는 일단 S&P 500 차트 일단 보시면은 S&P 200 차트가 일단 50일 이런 그 이평선이 몰쳐 있는 쪽에 일단 그 머리를 지금 닿아 있습니다. 바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CPI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CPI가 이번에 예상치가 6.6이더라고요. 월가 예상치가. 근데 지난달에 7.1이었어요. 그럼 지난달에 7.1이었는데 정말 6.6까지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저는 너무 예상치가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유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원유를 보면은 12월 달 종가가 11월 종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좀 중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안 빠졌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CPI가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의문이라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주는 좀 박스권 하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죠. 미국 시장보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21선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21선을 뚫고 뭐 2310, 20 뚫고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주는 어쨌든 CPI 목요일 날 밤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좁은 박스권을 좀 달리지 않을까, 개별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12월 CPI 발표 예상치가 6.5에서 6.6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 선을 하향 돌파할지 부합해 줄 수 있을지 아직은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 박스권을 예상합니다. 목요일장 또 만기일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